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오늘 주제 뜸들이지 않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조선판 마약과의 전쟁입니다. 와. 조선판 마약? 재밌겠다. 아니, 근데 마약이 조선시대부터 있었습니까? 네. 근데 또 조선시대에도 마약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다고요. 그렇죠. 예. 저 사진이 오늘 마약이랑 무슨 관계가? 사진만 보면 너무 좀 낭만적으로 보이실 텐데요. 아이들이 손에 든 것이 무슨 꽃이냐? 바로 양귀비 꽃입니다. 조선 시대에도 양귀비는 우리나라에 이제 존재하던 작물이었는데요. 하지만 일제 강점기 이후 양귀비 재배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한반도에서 양귀비 재배가 확산이 되게 되는데요. 전쟁을 하면 그 부상자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부상자들을 치료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진통제 역할을 하는 아편, 그리고 그 아편을 가지고 만드는 몰핀이 됩니다. 그 아편과 모르핀의 재료가 되는 것이 양귀비죠. 아니 근데 일본 전쟁 참전이랑 우리나라 양귀비가 확산된 거랑 이게 왜 연관이 있는지가 지금 모르겠는데요. 그러게. 전쟁 때문에 이제 해외로부터의 수입 경로가 막히게 됐었고 가격은 이제 폭등하게 되니까 그 해결책으로 식민지였던 조선을 아편 재배지로 이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일본 본토에서 타이완이나 만주까지는 좀 배로 이동하고 시간이 이제 걸리면서 비용이 많이 들게 되니까 한반도에서는 이제 육로로, 철도로 바로 우송을 할 수가 있어서요. 유통비가 절감되는 그런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양귀비를 잘 키워서 이제 아편을 공급하는 그런 생산 공급 기지로 삼으려던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당시 그 재배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가 이제 자료집으로 남아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거의 쭉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데? 일제는 1919년에 아편 취체령이라고 하는 이제 법령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양귀비 재배를 이제 장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편 제조 허가를 받은 사람만 양귀비를 키울 수 있었고요. 재배 구역도 한정시키면서 제조한 아편은 모두 정부에 납부하게 한 제도, 그러니까 전매 제도를 이제 실시를 옛날 했습니다. 담배처럼 팔아. 맞습니다. 똑같은 전매 제도였어요. 네. 양귀비 농가를 늘리려던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 거기서 또 맨손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일을 했으면은 위험한 걸 만졌을 텐데 이게 또 괜찮았을까요? 사실 뭐 양귀비의 경우는 피부 접촉을 통해서 중독이 됐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독 물질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되게 높았을 거고요. 접근성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아편을 하면서 중독에 빠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높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살인 사욕을 채우려고 한 일본의 이런 야비한 계획 이렇게 성공합니까?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아. 왜냐하면은 1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예상보다는 좀 훨씬 빨리 끝나게 되거든요. 아 그러면 뭐 더 할 나위 없이 잘 된 거 아닙니까? 안 키워도 되잖아. 그렇죠. 네. 양귀비 재배 안 해도 되니까. 예, 마무리가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았겠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재배지가 줄어든 것과 관계없이 모르핀 그 중독자가 급증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조선에만 약 3만 명 정도의 몰핀 중독자가 1920년대에 존재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또 조사도 이렇게 정확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숫자가 있었겠죠. 양귀비는 이제 재배를 하는 거고요. 네. 꽃봉오리에서 나오는 유액을 이제 받아서 말려서 응고한 게 아편인데 네. 이게 몰핀은 사실은 아편으로부터 진통제 성분만을 추출을 해낸 거거든요. 추출을 해냈다는 얘기는 인위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편보다 엄청나게 높은 진통 효과를 가지는 약물을 생산을 해낼 수 있다는 거는 주사약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더 확산되고 중독자를 늘릴 가능성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몰핀을 만들 수 있었던 권한을 이제 인정받은 그 당시에 이제 제약회사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제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예. 기업인데요. 1차 세계대전을 대목이라 생각을 하고 몰핀을 이제 많이 만들었던 거였어요. 근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과 다르게 전쟁이 이제 빨리 끝나버리니까 만들어 두었던 그 모르핀이 재고가 이제 어떻게 할지 처치 곤란하게 된 거죠. 많이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네. 기업들이 좀 어떻게 하죠? 이제 특가로 팔죠. 떨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 1+1 이렇게 이벤트로 묶어가지고 파는데 아 이거를 근데 그렇게 팔면 안 되죠. 떨이로 팔거나 1+1인 차원이 아니라 이 조선인을 상대로 불법 밀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진짜 쓰레기 같은 분들이네. 일제 강점기 이런 거 만행들을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우리 징용하고 뭐 위안부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수탈에 나간 걸 생각하는데 이렇게 마약을 한반도에 퍼뜨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애기들 아까 보세요. 양귀비 막 손에 들고 다니는. 지금 나오는 아편과 모르핀이 있죠. 이게 중독성이 얼마나 심하냐면 그 아편을 하면은 노동력 제로가 돼버려요. 아, 의지가 약간 게을러지는구나. 의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어나 있을 힘도 없어. 그래요? 그리고 오늘 내가 20g을 했죠. 이 각성 효과를 느끼기 위해 가지고 내일 똑같은 각성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는 40g을 해야 돼. 계속 늘어나. 늘어나는구나. 이거는 인생 디 엔드예요. 모르핀은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요. 그만큼 가격도 저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서민들이 아플 때 쉽게 접근하기 좋은 약물이 됐다라고 하는 걸 네. 의미하겠죠. 네. 그러니까 당시 주사옥이라고 이제 주사옥? 일컬어진 장소가 있었는데 네. 그 주사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서민들이 이제 감기에 걸리거나 네. 배탈이 나도 그 주사옥에 가서 몰핀 주사를 진통제 역할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서울 시내에만 주사옥이 한 100여 곳 정도 있었다라고 그럼 하거든요. 거의 지금 뭐 네. 주유소만큼 그런 곳을 그렇죠. 네. 그런 곳을 다니면서 본인도 모르게 이제 중독이 되어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퍼졌는데 나쁜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던 거네요. 그렇죠. 약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벼졌는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일제 감정기만 없었더라면 그렇죠. 기계 스토리가 확 달라졌을 텐데. 그렇죠. 만약에 진짜 이렇게 된 일제 강점기가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일 텐데 여전히. 그렇죠. 미리 부작용을 알고 수입 못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더 그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 후에도 좀 점점 악화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몰핀 중독자를 자기 몸에 주사를 지르는 귀신이라고 해서 줄여서 자신귀라고 이제 불렸다라고 해요. 그 자신귀들이 이제 모여 있는 자신귀 굴이 대한민국의 서울 서소문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점점 중독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들이 모여드는 마약 소울이 이제 생기게 된 건데요. 자, 여기에 정말 일본의 만행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마약을 은근슬쩍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1930년 4월에 조선총독부가 네. 모르핀 중독자 등록제를 실시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나 모르핀 중독됐어요 라고 하면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무제한으로 모르핀을 공급해도 되고 환자는 더 싼 가격의 치료 목적으로 모르핀을 맞게 될 수 있는 이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중독되라고 부추긴 거죠. 아니 저런 상황이라면 실제로 몰핀 중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맞아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호기심 때문에도 가서 나 몰핀 중독자예요. 그쵸, 네. 싸게 살게요. 이런 사람도 꽤 많았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려고 하기도. 야, 진짜 근데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을 했냐면은 그 1933년에 그러니까 지금 평안도에 살고 있던 한 가족이 이제 먹고 살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제 뿔뿔이 흩어졌어요. 만주로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3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아빠가 29살, 딸내미는 12살이었어요. 12살. 아빠도 몰핀 중독, 29살짜리. 12살짜리 딸도 몰핀 중독.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빠라고 하면은 딸 치료를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도 지금 몰핀쟁이가 됐기 때문에 뭐 했냐면 이 딸을 식당에 판 거예요, 그걸. 자기 주사 맞으려고 딸을 판 거예요, 그걸. 주사값이 70원이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딸도 몰핀 중독이잖아요, 12살짜리가. 이 딸도 주사를 맞기 위해 가지고 식당을 도망 나왔다라는 비극이 당시 신문 기사로 났었어요, 이게. 와, 야, 오늘 이 녹화는 굉장히 얘기할수록 마음이 좀 무거워지기도 하네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약이 우리나라를 뒤흔들 정도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정작 그 원인을 제공한 일본에서는 자, 이런 것들을 계속 그냥 보고 손 놓고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노동력의 손실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도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고 보조금으로 전국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신기 수용소를 네. 이제 설치를 하고 네. 아편 중독 환자를 관리하려고 이제 노력은 하긴 합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옆집에 불 지르고 자기 집에 옮겨 붙을까봐 가서 바가지로 물 붓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한 신문사에서는 광고가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안티모힌이라고 안티모힌?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안티모르핀이란 뜻의 이제 약 광고가 실렸는데요. 네. 제목의 그 카피를 보게 되면은 해독 약의 세계적 발견. 야,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하네요. 자기들이 중독시켜놓고 자기들이 해독제 팔고 그걸로 또 돈을 벌고. 국가가 이제 양산을 시켜놓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개인한테 돌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개인이 책임하네.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어떤 주체가 돼버린 그렇죠. 결과를 이제 광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약 사 먹어라. 그렇죠. 이 약도 사 먹어라. 예,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별개이고요. 예. 제약회사는 또 그거를 노리고 제품을 만들어서 팔게 되는 거고요. 대단하다. 결국 이제 대단해. 제약회사만 돈을 벌게 되는 결과를 또 낳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다 거기에 현대사에 일제강점기가 탁 걸려 있어요. 모든 잘못된 단추의 시작. 예. 아,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아시다시피 양귀비가 아주 그 뿌리가 질긴 식물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토지가 비옥하지 않아도 네.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생명력이 진짜 질긴 식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질긴 뿌리가 네. 어디선가 우리를 여전히 좀 병들게 하고 있다면 얼른 그 뿌리째 뽑아내서 다른 꽃으로 아름다운 꽃으로 심고 피워냈으면 좋겠습니다.